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무패 58회차 분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자, 머릿속에서 아르메니아 하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선수, 눈에서 어른그리는 선수. 그 아르메니아의 어린 왕자죠. 미넨글라드바의 라노스. 그리고 라리가 베티스의 원더골의 주인공이었던 그 테오의 팀 동료이자 사우디 알파테흐 451 포메이션의 부동의 원톱입니다. 제랄라얀, 이 라노스와 제랄라얀 이 두 선수가 생각이 나는 아르메니아입니다. 1번 경기 원정 아르메니아의 골버즈가 올린다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겠죠. 지난 6월 피파 랭킹 33위 웨일즈 원정에서 4골을 퍼부었던 주인공들이기도 하지만 타겟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 홈 라트비아에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트비아는 뭐 캄피로의 스트라이커 그 울드리키스가 희망적인 숨구멍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팀에서의 존재감은 뭐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피파 랭킹 136위와 91위의 합이지만 그렇게 우열을 논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유로 D조에서의 순위로만 보면 오전 전패를 기록 중인 라트비아가 넘볼 수 없는 아르메니아의 순위지만 홈에서 튀르키예를 종료 직전까지 산소호흡기를 찾게 했던 그런 라트비아를 무조건 성점 자판기로 보기에는 다소 끄림직한 승무패 58회차 1번 경기입니다.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슈팅수 21대 1의 정말 개망신스러운 결과를 손에 쥐었던 라트비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원정을 오는 아르메니아의 경기력이 순탄하게 흐를 것 같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인생과 축구의 묘미는 뭐 복수의 짜릿함이겠죠. 그 1차전에 슈팅수 하나를 가져갔던 라트비아, 홈에서 어떤 변신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파 랭킹이나 최근의 경기력이나 아르메니아의 우세가 당연시되는 매치업이지만 원정 핸디캡을 극복해 나가는 동력이 그 70위권 이내의 팀들보다 아무래도 서툴겠죠. 승점 3점을 100%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 보이고요. 웨일즈 튀르키예 원정에서의 그 1승 1무라는 성적은 분명히 괄목할 만한 아르메니아입니다. 하지만 그 임팩트가 남는 결정력보다 웨일즈나 튀르키예가 아르메니아를 그 안방으로 불러놓고 상대적 전력 우위라는 그런 좀 방심이라고 보겠죠. 그런 울타리도 있었고 양쪽 사이드백들의 본분을 망각한 플레이들이 그 졸전의 팩트였던 만큼 아르메니아의 완벽한 승리였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총체적인 전력의 기울기는 아르메니아일 수밖에 없고요. 프로토 같으면 손대고 싶지 않은 구간인 라트비아 승무 구간이지만 숨은 역배당 찾기 게임인 승무패의 게임 원칙에 입각해서 기분 좋은 지우개를 1번 경기부터 꺼내어 보겠습니다. 승무패 3마킹으로 경기를 몰래 없애버리고 2번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경기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원정 스코틀랜드는 맨유의 맥토미나이, 에스턴 빌라의 맥긴, 브라이튼 알비온의 빌리 길모어가 주축이 될 그 미들라인에서 스페인과 경쟁력 있는 그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우샘튼의 아담스나 루턴타운의 브라운만으로 스페인의 막강 삼성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수 이름만 언급하다가 밤샐 것 같은 홈팀 스페인이 동일 국가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연패를 하는 그림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맨시의 로드리가 중원을 지휘하겠죠. 전방으로 침투할 것이고 바르셀로나의 토레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모라타가 파이널 슈팅의 백미를 보여줄 것으로 믿어보는 이번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의 최종 선택은 홈 스페인의 단통 승을 가져가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피파 랭킹 122 키프로스와 43위 노르웨이의 매치업입니다. 국가대항전의 분석에 임하는 그 겨울 인생의 자세는 겸허합니다. 분석하시는 개개인마다 루틴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 1위부터 20위를 일단 1그룹으로 놓고 21위부터 70위까지를 2그룹으로 71위부터 알파 순위까지의 3그룹으로 나누는 걸 분석의 첫 번째 시작으로 갑니다. 1그룹과 3그룹의 매치업은 이변 구간에 돈 넣고 마킹하지 않는 편입니다. 1그룹과 2그룹 그리고 2그룹과 3그룹의 매치업에서는 투표율 그래프에 따라서 탄력적인 배팅 구간을 공략하지만 가능한 한 무승부 구간까지만 바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그룹 간의 매치업에서는 가능성 있는 짧은 짝대기를 찾아서 과감하게 분석의 피치를 올리는 겁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정 노르웨이는 겨울 인생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94cm의 맨시의 홀란드, 193cm의 셀타비고의 라르센, 이 두 선수를 트윈타워로 초반부터 아마 타점 높은 공격으로 갈 듯 보이고요. 행여 고공 트윈타워 작전이 먹히지 않았을 때는 비아레알의 소를로스나 맨시의 꿈나무죠. 오스카 보브를 가동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키프로스 A3선의 평균 신장이 185cm 이하라는 점이 그리고 서전도 점프의 높이까지 홀란드와 라르센에 뒤지는 것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노르웨이의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 노르웨이의 가공할 높이 그리고 그 가공할 타점에 승리의 무게를 실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3번 경기의 선택 구간 또한 홈 키프로스의 단통 패로 가져가 봅니다. 자, 이제 4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피파 6위 크로아티아, 42위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가 크로아티아를 만난다. 글쎄요. 크라마리치, 페드코비치 부상. 어차피 크로아티아는 중원의 그 어메이징한 압박 그리고 노련한 리딩으로 세계를 제패한 스타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유라노비치 부상. 그래도 넉넉하고 넘치는 크로아티아의 삼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레알의 모드리치 그리고 맨시의 코바치치, 알나스리의 브라조비치, 토리노의 블라치치, 아틀란타의 파살리치. 정말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학창 시절의 수학 1의 정석을 보는 듯한 미들의 정석 1을 시전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국대 미들 라인입니다. 인터밀란의 찰라노글루와 베시타스의 우참만이 고군분투할 것 같은 튀르키예가 넘어갈 수 있는 상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웨즈잔 그리고 벤피카의 퀘크치 그리고 페네르바체의 위크세크 같은 수려한 미들 자원이 있지만 소속팀에서의 화려함 이면에 국대만 오면 죽을 서대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라는 점, 커리어가 곧 생명인 미들라인에서 튀르키예가 크로아티아를 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원 싸움에서 의외의 태장자가 크로아티아에서 나온다면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상시 그라움을 내포하는 크로아티아와 튀르키예인 만큼 지루하고 루즈한 게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전두원의 신이 그러니까 전반 두 골에 언더가 되는 경기죠. 전두원의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경기에서 가운데 손가락 들고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번 경기 홈 크로아티아 승리와 불의의 사태를 대비한 무승부 구간까지 수북하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벌써 5번 경기까지 왔습니다. 피파 62위 알바니아와 37위 체코와의 그 피 터지는 한판이 준비됐군요.
무승부의 그래프가 가장 볼록한 구간입니다. 승무패 유저로서 이 구간은 정말 싫어합니다. 차라리 프로토 무승부의 보험 정권을 끊고 5번 경기의 무승부는 버리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짧은 짝대기를 찾아서 몇 날 며칠을 꼬박 새는 승무패 게임입니다. 알라베스한 무승부 구간은 틀리더라도 버리겠습니다. 겨울 인생이 생각해보는 5번 매치업의 승부를 좌우하는 키는 알바니아의 골대지기, 엠폴리의 바리샤, 그렇죠. 특유의 기복심한 퍼포먼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연출할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베리샤가 잘할 때는 엄청 잘하죠. 근데 또 못할 때는 거의 평점대가 4점대, 3점대까지 내려오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세리에 A 리거들로 무장할 알바니아의 삼성과 미넨글라드바의 츠벤카라, 볼프스부르크의 체르니, 그리고 레버쿠젠의 홀로체크로 맞설 체코 1성과의 싸움이라고 여겨집니다. 알바니아의 수상하기만 했던 최근의 경기력으로 감안했을 때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소속 리그에서의 움직임만으로 평가한다면 알바니아의 3선보다 체코 1선의 압승으로 사료됩니다. 알바니아의 홈 어드밴티지와 뛰어난 빅리그 3선의 퍼포먼스가 토더 입장에서 두렵기는 하지만 미련 하나 없이 알바들의 반란을 잠재우는 정규직 체코의 원정 승리 구간에 5번 픽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6번 경기입니다. 피파 131위 페루 제도와 30위 폴란드의 매치업입니다. 조별 예선 3경기를 남겨둔 폴란드에겐 이제 승점의 여유가 없습니다. 유로 조별 예선도 종반으로 갈수록 이변의 변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소속 리그에서는 펄펄 날다가도 국대만 모이면 명절날 고향 친구 만나는 느낌인지 죽을 수고 죽을 수도 했던 폴란드지만 이번 조별리그 6차전만큼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입니다. 3선의 에스턴 빌라의 캐시, 그리고 2선의 나폴리의 지엘린스키, 1선의 유벤투스의 밀리크, 개개인의 리그 경기를 보았을 때 가장 컨디션이 정점인 시점에서 만나게 될 폴란드 고향 친구들이 보여주는 시너지가 경기를 시종일관 지배하고 결과 또한 무난하게 가져가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6번 경기는 홈 페루 제도의 단통 패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 경기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는 겁니까? 산토스를 버리고 마르티네스 감독을 선택한 포르투갈이 마 감독님 오신 이후로 전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힘든 경기로 승리를 챙겼던 마 감독님이죠. 상대를 파악하고 나면 곧잘 학살 버전의 엔터키를 누르던 포르투갈의 마르티네스 감독이 브라가의 호르타는 부상으로 불발이지만 리버풀의 조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라모스, 바르셀로나의 펠릭스, 그리고 AC 밀란의 레아오, 울버햄튼의 네토, 이렇게 호화 공격진을 등에 업고 감독 부임하고 7연승의 기염을 토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홈 포르투갈의 단통성 구간을 담아 가겠습니다. 8번 경기는요, 피파 랭킹 153위 안도라, 그리고 111위 코소보의 매치업입니다. 코소보는 나폴리의 3선 라마니와 켈른의 3선 파차라다를 읽고 시작하는 게임이지만 마요르카 무리키와 베식타스의 라시카의 투톱이죠. 이 투톱의 경쟁력이 안도라를 아마 돌게 만들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리그왕 릴의 드에그로바가 세컨 스트라이크로 뒤를 바칠 것으로 예상되는 코소보가 111이라는 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홈에서 치렀던 안도라와의 경기에서 FC 안도라 소속의 로사스에게 당했던 방심 동점골의 수치를 되갚기 위해서 철치부심하고 있을 코소보로 예상됩니다. 안도라의 DTD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8번 경기 또한
홈 안도라의 단통패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한숨 고르고 바로 9번 경기 보겠습니다. 피파 랭킹 105위 벨라루스와 47위 루마니아의 경기군요. 카자흐스탄 그 FC 아스타나의 중앙 미들이죠. 에봉 선수 외에는 뭐 두 번 불러보는 이름이 없는 벨라루스입니다. 그나마 원정과 홈에서의 경기력에 일관성이 있는 벨라루스는 홈에서 코소보를 잡아낼 때처럼 펄펄 날 때도 있고, 원정을 떠났던 그 루마니아와의 1차전에서도 슈팅 대비 50%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죠. 기록지에서는 홈 루마니아보다 앞선 집중력을 보여줄 때도 있고, 아무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100위권 밖의 팀이 보여주는 그 문전에서의 퀄리티 치고는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벨라루스입니다. 반면 원정팀은 그 누구죠? 그 제노아의 드라구신 푸스카스, 그리고 엠폴리의 마린, 라요 바이카노의 벤치맨이죠. 그냥 주전자 들고 다니는 선수 라치우. 4명의 빅리그를 보유한 루마니아지만 임팩트 강한 공격력은 좀 아쉽고요. 매 경기마다 팔색조 같은 포메이션을 선보이면서 그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점을 쌓아놓는 루마니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I조다 보니까 일정상 다소 느긋해진 루마니아고, 벨라루스보다 한 수 위의 전력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지만 홈에서는 좀 단아하게 정돈된 축구를 선보이는 벨라루스, 승무패 경기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벨라루스의 15% 무승부 구간, 가능성 있는 짧은 짝대기를 함께 공략해 보겠습니다. 겨울 인생의 9번 경기 최종 선택 구간은 홈 벨라루스의 무와 패 구간을 동시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경기는 고만고만한 팀끼리 맞붙는 피파 랭킹 115위 에스토니아, 그리고 121위 아제르바이잔의 경기입니다. 선택하기 힘든 대상 경기고요. 조순위도 딱 그들만의 리그라 불러도 될 만큼 4위, 5위의 랭크 중이고 향후 변동 또한 없어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해서 얻은 승점 1점이 전부인 에스토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두 팀이 맞붙었던 6월의 경기에서 보듯이 서로에게만큼은 뭐 일진일퇴의 박진감 있는 경기로 재미를 더해주는 양팀입니다. 기형적으로 볼록한 43%대의 무승부 구간은 저는 일단 버리겠죠. 버려두었다가 프로토 구매할 때 꺼내서 볼 생각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구간이고요. 무승부가 너무 당연시되어 보이는 10번 경기의 선택은 홈 에스토니아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 봅니다. 단통성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낯익은 이름들입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비조 선두쟁탈전이네요. 가장 어려운 구간인 만큼 쉬운 선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프랑스 원정에서 그리즈만과 은바페에게 개발리면서 4대0 참패를 당했던 네덜란드입니다. 3월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등한 경기력에서 나올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니었지만 주심의 홈콜, 그리고 네덜란드의 골 결정력의 부재가 잘 매칭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모는 갚아주기 위해서 공생하는 법이죠. 토요일에 부상자 같은 건 지워도 됩니다. 뭐 커버할 수 있는 자원들은 양팀 다 모두 풍부한 상황입니다. 3월에 수모를 되갚아주기 위한 네덜란드의 전원 공격과 개인기만큼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프랑스, 4-3-3 포메와 4-2-3-1 포메이션의 국가대항전의 진검승부에서는 늘상 승부가 가려졌던 잔상이 남아있는 겨울인생입니다. 승과 패 구간을 복수로 선택해보는 11번 경기입니다. 자, 이제 12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선수 구성면에서는 그리스에 전혀 뒤질 것 없는 피파 55위 아일랜드가 홈이고, 조별리그에서 3승을 수확 중이지만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3승을 수확 중이지만 지브랄트와 홈 원정 찬스를 2번 다선 그리스이고, 또 아일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거둔 2대1 승리. 그렇게 해서 3승을 지금 마크하고 있는 그리스입니다. 피파 랭킹 51위 그리스가 원정으로 나서는 12번 경기.
잉글랜드 챔피언십 멤버가 주류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장점인 홈 아일랜드는 삼선의 그 울버햄튼의 도어티죠. 그리고 브랜드포드의 콜린스, 그리고 2선의 벌리의 쿨렌, 그리고 우디네스의 에버셀레, 최전방에 그 루턴타운의 오구벤에, 그리고 브라이튼의 포거소니, 뭐 좀 다른 클래스를 조금만 입증해 준다면 뭐 극과 극의 원정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를 상대로 해서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앞에 일전이 아니라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가 조별리그에서 거두고 있는 삼성이 지브랄터와 홈 원정, 그리고 지금 원정을 떠나는 아일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거두었던 삼성인이라서 굳이 삼성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홈 아일랜드의 승무, 복수 구간을 공략 구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 인생이 성부수를 던져보는 13번 경기입니다. 피파 랭킹 25위 오스트리아, 그리고 5위 벨기에와의 2차전입니다. 서로가 1점씩 나누어 가졌던 경기를 제외하면 나란히 4승씩 챙기고 있지만 그 난적 스웨덴과의 두 경기를 모두 치른 오스트리아가 최하위죠. 에스토니아 찬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홈 원정 두 경기를 다 쓴 상태의 벨기에보다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무승부만 거두어도 일정상 조 1위가 확실시되는 오스트리아가 벨기에 원정에서 홈팀 벨기에를 유효슈팅 2개로 잠재웠던 그들만의 수비 조직력을 다시 한번 시전해낸다면 홈팀 오스트리아가 패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3선의 레알 마드리드의 알바, 그리고 페이노르트의 트라우너, 볼로냐의 포시, 2선의 도르트문트의 사비처, 라이프치히의 그 바움가드너의 부재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오스트리아이긴 한데, 하지만 그 수미에서 라이프치히의 슐러가와 바이에른 뮌헨의 라이머가 안정된 리딩을 해준다면 무조건 이겨야 산술적으로 조 1위가 가능한 벨기에의 자중질환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다분해 보이는 경기이고요. 빌드업이 기정사실화되어 보이는 벨기에의 뒷 공간이 오스트리아 자국리그 1위죠. 스턴그라츠의 무패 행진을 주도하고 있는 사르카리아에게 통안의 한 방을 맞고 주저앉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승 구간과 무 구간의 선택에서 많은 장고를 거듭한 13번 경기입니다. 주력으로 구매할 예정인 4-8 복식 구간엔 무단통으로, 그리고 사이드 1-2 복식 구간엔 승단통으로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14번 경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9월 9일이죠.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전반 9분에 9분에 내어졌던 샤노트의 PK 골이 도화선이 됐던 999 참사를 겪고 또 이를 갈고 있던 아이슬란드가 드디어 룩셈부르크를 그들의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999 참사 3일 후에 있었던 조별리그 6차전에서 아이슬란드는 홈에서 보스니아를 꺾고 기막힌 타이밍에 반등을 성공한 반면 룩셈부르크는 포르투갈에 9-0 개땡땡을 당하면서 아이슬란드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9라는 숫자를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들의 현 주소를 실감하는 포르투갈과의 6차전이었겠죠. 경기력을 떠나서 아이슬란드가 홈에서 포르투갈도 섬뜩하게 했던 그 3선의 철의 장벽을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재현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999 룩셈부르크 참사의 복수전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홈 아이슬란드가 승리하는 구간 홈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스포츠 이야기 축구 승무패 58회차 부족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회차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